예, 안녕하십니까. 김우철의 회사입니다. 소소한 생활경제 이야기, 생활 속에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보는데요. 오늘은 임대 수익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임대 수익. 임대 수익이 뭐냐. 이제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쵸? 뭘 받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건물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입자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세입자. 보통 임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차인, 세입자. 뭘 주느냐? 기본적으로 보증금 주고요. 그 다음 월세로 줍니다. 월세, 그쵸? 예. 월세로 줍니다. 요게 이제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익. 그래서 이제 뭐 요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자 등록, 뭐 주택 같은 경우에 등록하기도 하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요런 거 임대 수익인데 우리가 이제 또 요거 우리가 만약에 세입자라면은 요 보증금과 월세가 괜찮니? 뭐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예. 뭐 주변 시세에 따라서 좀 비슷하게 가면은 비교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수익률, 임대 수익률은 과연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본적으로. 그러한 얘기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 요거 전환은 어떻게 하느냐, 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월세라는 거는 월마다 주는 겁니다. 월마다. 그쵸? 월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상가를 하나 투자합니다. 상가를 예를 들어 딱 1000에 샀고요. 뭐 12월 동안 금액을 받겠죠? 금액을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1년으로 토탈하면은 대충 합이 나옵니다. 합이. 요거 토탈했더니 예를 들어 합이 1년에 한 100이 나왔다. 100이 토탈 100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1000 투자해가지고 1년에 100을 버는 거죠. 100. 예. 이게 12개월이니까 100으로 하지 말고 120으로. 예. 월 10씩 받는다. 월 10씩 받아가지고 요거를 1년 토탈 해봤더니 1년에 한 120 받더라. 120.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1000 투자해가지고 1년에 120 번 거예요. 120. 은행으로 치면은 은행에 내가 1000 넣어서 이자를 120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자율, 수익률이 어떻게 나와요? 연 1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 좀 차이가 있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막판에 120을 주는데 우리는 월마다 받았죠. 월마다. 그럼 사실은 120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게 10씩 받으면은 얘를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보단 좀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월세를 연으로 쭉 모으니까 120 되더라. 그럼 나는 보증금 1000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빌려줬더니 1년에 120 받았다. 그러면 수익률이 12%예요. 12%. 물론 요거는 세금 내기 전입니다.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럼 어때요? 이 장사, 이 사업 어때요? 괜찮나요?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왜요? 이거 은행에 넣어봐야, 잘 줘봐야 4에서 5%거든요. 4, 5%. 그런데 임대를 줬더니 12% 나오더라. 제 생각으로는 은행 이자보다는 당연히 얘가 높아야 돼요. 왜 높아야 됩니까? 은행은 넣어놓고 신경 안 써도 이거 줘요. 이런 거를 우리 흔히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 물론 망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망한다. 그럼 위험 없이 이 정도 수익을 받는데 이러한 임대사업은 뭐냐? 예를 들어 임대가 안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실의 위험이 있고 또 건물이 낡아지면서 뭐 유지 다른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뭐 부동산 중개인도 만나야 되고 노력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보다 뭐 수익률이 한 6%다 이러면은 약간 좀 아리까리한데 12%다 그러면 할만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거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내가 이 건물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니, 그 다음에 요거 인해서 월 받는 임대료 수익이 얼마니 해서 대충 이런 거를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과연 얼마냐, 내가 건물 1,000 주고 사가지고 월 10만 원씩 받는다면은 수익률이 12%구나,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보증금을 받고 월세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지만 내가 건물을 1,000 주고 샀는데 그 다음 월세 10씩 받습니다. 12개월 동안. 근데 보증금을 내가 요게 한 300을 받았다. 그러면은 요거의 합은 일단은 120 수익이 생기는데, 요 300은 제 수익은 아니에요. 보증금이란 거는 이 사람이 빼면은, 방을 빼면은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쵸? 돌려줘야 되는 부채 성격의 부채. 하지만 요거를 받아놓고 내가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예를 들어 이자를 5% 받는다. 5%. 5% 받는다면은 5, 3, 15. 이자가 15 붙네요. 그쵸? 그럼 월세 수입 120에다가 이자 15에서 총 수익이 135가 되겠죠. 135가. 예. 그렇죠. 그럼 수익률이 어때요? 아까 이거보다는 더 높아진다. 예. 보증금까지 받는다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 그러면은 1,000 투자해서 130 버는 거니까 수익률은 13.5%가 됩니다. 물론 세전 수익률이에요. 세후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임대사업자의 금액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 6%에서 한 45% 사이 막 단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에 적용이. 중간에 예를 들어 나는 소득 구간이 세율이 한 25% 정도 구간이다. 25% 정도 구간이다. 그럼 13.5%가 아니고 여기서 한 75% 정도 되는, 한 10% 정도 되는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세후로는. 아무튼 보증금도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해놓으면은 괜찮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임대 수익률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줘야 될 거다. 시켜줘야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투자하실 때 뭐 임대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나름대로 좀 감을 잡은 다음에 하는 게 좋다. 예.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간혹 이런 거 있어요. 이 건물이 보면은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 다음 월세가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다. 1억에 100만 원짜리다. 그런 원룸이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쵸? 내가 세입자건 아니면 내가 집 주인이건 간에 뭐 양쪽 다 적용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이런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가 지금 1억 원이 없는데 보증금을 좀 낮춰주고 차라리 월세를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주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증금을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만 하고, 그럼 월세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뭐 이런 거죠. 요거 계산하는 거 제가 알려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보증금이라는 거는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받았다가 뱉어내야 돼요. 얘는 그런 건데, 이 보증금을 주인이 받으면은 은행에 집어넣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보증금이 2년 보통 약정이니까 2년 금리가 한 5%다. 2년 동안 넣으면 5% 준다. 그쵸? 요거는 연 5%입니다. 1년에 5%예요. 1년에 5%. 그래서 예를 들어 보증금을 1억 원을 넣으면은 5% 받잖아요. 5%. 예.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1년에 이 보증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을 5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중에서 5천만 원만을 포기하고 내가 월세로 돌린다.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에 5%, 1년에
5%는 250만 원이죠. 250만 원. 250만 원에 보증금이 낮춰지면서 이자 수익이 줄게 되겠죠. 그러면 집주인은 어때요? 250만 원을 어디서 만회해요? 월세에서 만회한다. 월세에서 만회한다. 이게 지금 월세입니다. 월. 그럼 요거는 1년 이자니까 얘를 12로 나누면은 월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 20만 8천 원 나오네요. 그냥 21만 원이라 치면 여기다가 플러스 21만 해가지고 121만 원.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쵸? 보증금 5천 줄이는 대신에 월세는 21만 원 늘어나는구나. 예. 예를 들어 보증금을 아예 없앤다. 보증금을 아예 없앤다. 얘를 그냥 빵으로 만들어. 빵으로. 그냥 월세로 다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보증금을 넣었을 때 연 5%의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즉 1년에 5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니까 1년에 500을 더 받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그 월로 따지면은 얘를 12로 나누면 4, 1, 6, 6, 6, 6, 뭐 42만 원. 1년에 142만 원으로 월세가 올라갈 거예요. 즉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 보증금을 넣었을 때 원래 이자 수익이 있을 텐데 이거를 포기하는 걸 여기다 얹어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월 100만 원 내는데 내가 월 100만 원 내는데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인데 월세 없이 나 그냥 전세로 만약에 협상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1년에 얘는 1,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200만 원. 통밥으로 대충. 물론 이게 월마다 있기 때문에 막판에 합치면 1,200이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충 1,200이에요. 그럼 1,200, 1년에 1,200 수익 얻으려면은 얼마를 예치해야 1,200 받을까요? 얼만큼을 예치하고 거기에 금리 5%를 곱했더니 1,200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즉 얘를 나누기 5%로 나누면은 보증금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1200 나누기 0.05 2억 4천이네. 2억 4천. 그럼 월세 없이 제로로 가면은 보증금이 3억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예. 요거 내면은 예, 월세 안 내고 그냥 쭉 가다가 돌려받으면 된다. 예.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특별히 이익이 안 되는 균형점을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협상력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금씩 힘쓰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걸 취할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러한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의 금리 이런 게 상당히 우리 보증금이나 월세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리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캐시 있죠? 돈, 현금,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금리가 높으면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합니다. 괜히 딴 데 투자하지 말고 돈으로 가지고 있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꼭 이럴 때 돈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아무튼 이러한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소한 생활경제 이야기, 임대 수익 관련돼서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그 다음 보증과 월세 전환되는 거, 수익률 자체는 세전 수익률이니까 여러분들의 소득 구간에 맞게 세후 수익률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